hold on. Hold together. 너무 다 알 것 같아. 이거 막 치면서 네 영원히 돼. 막다 춘다 춘고.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지난주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뿌듯했어요. 지난주에 뭐 남 부러워해봤자 필요 없다, 스쿼트로 이겨내자 이런 영상을 했었는데요. 우리 회원님도 엉덩이가 다 터지셨다고 엉덩이 폭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역시 이렇게 뭔가 살짝씩 나 발전하는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남 욕을 해야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 사람이 다 참 그렇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발전시키는 이야기이자 살짝씩 남 욕을 하는 개그맨 이진호가 18년간 분석한 개그맨 이진호가 18년간 분석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런 피드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진호 씨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펴보면 첫 번째 1. 안 되는 사람 특징이에요. 이거 자기 해당되는 거 4개 이상 있으면 이 바닥을 그만둬야 된다고 합니다. 1. 자존심이 세다. 2.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3. 남을 잘 인정 안 한다. 4. 게으르다. 5.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자주 다툰다. 6.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남들 놀 때 똑같이 논다. 7.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8. 한숨을 쉬거나 다리를 자주 떠는 등 이상한 버릇이 있다. 9.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꼭 쥐고 있다. 내 주식. 10. 도전 정신이 없다. 11. 거짓말을 자주 한다. 12. 사람이 박지 않다. 13. 지갑은 좋은 것 갖고 다닌다. 반성을 해보자면 이 중에 이제 제가 해당되는 거는 게으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남들 놀 때 똑같이 논다, 그리고 한숨을 자주 쉬거나 다리를 자주 따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저는 손톱을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 3개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계 사람들이 분석한 거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진호 씨가 고른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해요. 특히 이 중에서 좀 공감이 더 많이 되는 거는 남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한다. 이거랑 게으르다, 노는 거 좋아한다,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른다,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꼭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전 정신 없다, 거짓말 자주 한다, 사람이 박지 않다. 요 정도, 그러니까 한 8가지 정도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주제입니다. 뭐 자존심이 세거나 고집 세고 이런 거는 좀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면 원래 이게 좀 오히려 장인 정신에 더 맞는 성격일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의견이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 줏대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자존심과 줏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자존심만 세다,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다, 이런 거는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되게 중요한 뭐 투자에 관한 뭐 미팅이 있었어요. 그치,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가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려고 뭐 옷을 뭐 그런 걸 입었냐고, 옷 되게 안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막 술병 깨고 난동을 부리고, 투자는 뭐 완전 물 건너 갔을 뿐더러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됐죠. 이런 게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뭐 모든 수모와 이런 거를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본질에서 되게 벗어나고 화를 낼 필요도 없는 일에 화를 내는 거, 이런 사람은 좀 진짜 잘 이렇게 성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잘 인정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실패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뭐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꼭 남한테서 안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막 되게 잘 나가고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뭐 별로 재능도 없는데 쟤 그냥 진짜 시기를 잘 맞아가지고 잘 된 거야. 혹은 쟤 누가 뒤 봐주는 거야. 그래서 쟤 스폰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뒤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까내리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쁜 애만 보면 그렇게 성형했다고 후려치는 거야.
쟤 다 뜯어 고친 거잖아. 에이, 자연으로 저 쌍꺼풀이 어떻게 나와. 맨날 피부과 다닌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게 뭐죠? 내가 거기서 배우는 게 뭐죠? 차라리 저 사람이 열심히 했고 저 사람이 능력 있고 와 쟤는 이걸 잘하더라를 거기서 캐치를 한다면 내가 보고 배우는 게 뭐라도 있겠죠. 나한테 뭐라도 남겠지만 쟤 그냥 우연히 잘 된 거야. 누가 봐준 거야. 여기에서 나한테 얻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가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남이 잘 된 데에서 뭔가 그렇게 좀 꼬인 시선으로 보는 거? 그런 거는 결국에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 열등감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 뇌는 바보라서 그게 방향을 모른다. 나를 향하는 건지 남을 향하는 건지 꼬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결국엔 그걸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안이 더러워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쟤는 참 잘 됐네. 왜 잘 됐을까? 아, 제가 말을 잘하네. 아, 제가 능력이 좋네. 제가 열심히 하네. 이런 식으로 내가 본받고 배울 만한 거 우리 거기서 그것만 딱 뽑아서 보면 된다는 거.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르다인데요. 저는 간헐적 게으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의 일정에서 쭉 게으름을 부리다가 후다닥 2시간을 일을 해서 남이 한 8시간 일하는 것에 효율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저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이 게으른 것 자체가 실패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내가 속이 쓰려. 인정하고 싶지 않아. 게으르다 이꼴 약간 시간관념이 없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속 시간 잘 안 지키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눈앞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시간 되게 잘 지켜요. 이 시간까지 요걸 제출을 안 하면 등록이 안 돼. 요런 시간은 지켜요. 근데 친구랑 만나는 시간은 막 1시간, 2시간씩 늦어버려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신뢰를 잃고 인맥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레퍼런스가 남는 거고. 근데 그런 데서 되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루를 짜임새 있게 쓰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 1시에 나가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 일을 끝내고 뭐 12시부터는 준비해서 나가야지 약간 이런 계산이 잘 안 되고 1시쯤 나가면 되는데 뭐 하지 약간 이렇게 하루를 보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저는 약간 30분 일찍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지방 가풍이 좀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면은 8시에 나가면 차가 막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게? 5시 반에 나가. 그래서 거기에 뭐 막힐 때 1시간 반 거리면 안 막힐 때 한 40분이면 가잖아. 가서 거기서 아침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여유 있게 뭐 할 일 하다가 뭐 미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늦는 경우는 진짜 저는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고는 그래도 좀 저는 약속은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관찰한 사람들 중에 좀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시간 어기는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저도 시간은 정말 더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 늦는 사람들이 약속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둔하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되게 칼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데미지도 되게 크고 느끼는 실망도 클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눈앞에 얻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마음껏 늦는 건 거잖아. 아니면은 뭐 되게 손쉽게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악에 받쳤어 지금? 화난 거 티났어? 망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는 거 좋아하는 거죠. 노는 거 좋아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남들 놀 때 똑같이 논다. 뭐 한참 바쁘게 일할 나이대가 지난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저는 노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가 노는 걸로 인해서 뭔가 힐링이 된다든가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하는 장르가 있을 것이고 그냥 남들 노니까 노는 그런 장르가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카페에서 놀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 되거나 아이디어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는 거엔 저는 시간을 별로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시간이 낭비되는 거 저는 뭐 근교로 차 타고 나가서 뭐 맛집 투어하는 거 바다 구경 가는 거
뭐 이런 건 잘 하지 않아요. 그 이동 시간 자체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그런 거는 제가 만약에 10번 가고 싶다. 그럼 한 5번 정도는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에는 되게 집중을 해서 시간을 안 쓰고 해서 이제 내가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관리하고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안 좋아하는데 남들도 하니까 트렌드인 것 같아서 그냥 뭐 안 놀면 억울해서 뭐 이런 식의 노는 시간 그런 거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에서 좀 잘 되려면은 나를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내 위치, 나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말을 이상한 계획을 되게 많이 짜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비하하고 자존감 낮게 나 막 되게 평가 절하하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이건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러니까 일에 맞게끔 이제 하려면은 남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인디 음악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럼 나는 약간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겠지만 배고프고 힘들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좀 대중에게 다가갈 거야. 이 사회에 나갈 거고 난 유명세도 얻을 거고 돈도 벌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면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가진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딱 뽑아가지고 보여주고 나라는 사람에게 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거기다 조금씩 더 얹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략은 좀 어떠실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꼭 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시간 낭비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건을 좀 못 버리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관계예요. 버려야 될 인간관계를 잘 못 버리는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낭비할 수밖에 없죠.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되게 안 좋은 관계에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들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간관계의 하나요. 버릴 거는 그때 정말 칼같이 잘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안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 남자한테 매달려 가매 합리화해 가매 시간 낭비하고 싶으세요? 옆에서 나 가스라이팅만 하고 나 안 되길 바라면서 슬슬 못되게 막 계속 나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친구 옆에다 두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안 외로워서? 차라리 그냥 진짜 혼자 내가 비대면 데이트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말지.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 망하라고 나 뜯어먹고 진짜 빈대처럼 붙어가지고 내 삶에 마이너스만 되는 그런 가족 관계 유지해야 될까요? 천륜이라도 일정 시기에는 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그리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망치 걸 리가 없어요. 인간관계 못 끊어내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나중에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는 뭐 너무 이제 뻔한 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사기꾼들이 원래 또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최근에 그 소녀시대 서현이 한 말 그 말이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 뭐냐면 최후에 이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때는 쟤는 왜 이렇게 답답해, 쟤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좀 정직한 방법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누구도 깨부술 수 없는 단단한 성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 없이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습관성 거짓말.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상이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요구에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약간 살짝 일종의 정신질환이야, 그게. 리플리 증후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 이상은 너무 높은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를.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 진실만 말해요. 다 조금씩 이제 거짓말 하지만 그렇게 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내가 요즘 좀 너무 자주 한다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좀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게 좀 심각한 수준일 수 있으니까 저 이제 거짓말 하면 맨날 다 탈로가 나요. 다 걸려요. 내가 뭐 거짓말 할 때 알잖아. 막 눈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안다는 걸 내가 안다?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그게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이렇게 되니까 좀 거짓말을 약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냥
막 속이려고 속였다기보다는 남한테 그냥 말하기 싫은 거 자꾸 묻고 이러면은 좀 거짓말하거나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그래서 모든 걸 좀 까기가 싫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쨌든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어쨌든 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미친놈이다 약간 그냥 쟤 이상한 애네 이러고 그냥 끝내면 될 문제지만 이게 진짜 일하는 데에서는 영원히 남을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신뢰를 진짜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개그맨 이진호 씨 덕분에 컨텐츠 하나 뽑았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공감 가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극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끔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재밌게 살자 이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나 어떤 목표를 이뤄야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수치라든지 뭐 구체적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목표로 삼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현타가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성공을 되게 구체적으로 목표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유튜브 뭐 성공하는 뭐 방송 약간 그런 것 중에서 하나 본 것 같아요. 그 말에서 저는 이렇게 좀 깨달음이 왔어요. 목표가 저기 있어 하고 달려가면 그래도 좀 더 재밌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2가지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너무 내가 입 밖으로 내뱉기가 좀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알지만 회원님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노는 목표고 하나는 공부하는 목표고 이제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물론 힘든 거 똑같이 힘든 거 마찬가지인데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때 이거 해야 되니까 참자 이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하다못해 뭐 금요일에 돈 모아서 막 맛있는 파스타집 갈 거야 이런 사소한 거라도 세워보시면 하루하루 일상이 조금 더 활력 있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에요.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맨날 한탄만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요. 제가 원래 집에 있을 때는 다른 거 하느라고 음악 감상을 잘 안 하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음악을 어마어마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사를 진짜 못 외우거든요. 가사를 외우는 노래가 생기고 혼자 노래방이에요. 목이 자꾸 쉬어. 난 처음에 내가 피곤한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차에서 노래를 너무 불러가지고 나 썬팅 하려고 나 막 이거 막 치면서 내 영혼이 돼줘 막 이런데 막 이거 막 다 보여가지고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항상 차 타고 가면서 어쩌다 노래를 한 번씩 들으니까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되게 내 참여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 되게 싫었거든. 근데 이제 막 가사를 외우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 맞아. 함께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런 거 막 되게 좋고. 그 진짜 아이돌 노래 섭렵했잖아. 물보라를 일으켜. 회원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뭔지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게요. 네, 한 주 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린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네, 그럼 잘 자요. 안녕.